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 살게다 인천박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2021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문제,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전력공학 21번부터 40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21번 문제는 2장 선로정수와 코로나에서 복도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전선의 복도체 동그라미 빵 쳐놓을게요.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에 같은 단면적 단도체를 사용할 때보다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복도체를 썼을 때 장점이 많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걸 찍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용량 증가됩니다. L 감소, 나쁜 놈 L은 감소될 거고 좋은 놈 C는 증가하겠다. 좋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유 송전용량이 증가되고 정태 안정도가 증대됩니다. 우리 송전용량이 증가하니까 안정도가 좋아지겠죠. 이것도 맞는 얘기. 세 번째, 전선 표면 전이경도가 증가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요거는 전이경도. 우리 전이경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의 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의 세기란 놈은 전이를 간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복도체를 쓰게 되면은 등가직경이 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전이경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압이 떨어집니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몇 번? 3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은 맞는 얘기고요. 임기전압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은 3장에서 조상설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상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조상설비가 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조상설비가 뭐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대답은 못해. 보긴 많이 봤는데 글쎄 딱히 뭐라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의 위치를 조종할 수 있는 설비야. 자, 그럼 상이라는 게 가로와 세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쓰는 걸 조종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쓰고 있음에 헛되이 발생하는 세로, 무효분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분을 조종할 수 있는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상설비가 있을 것인데 우리 배웠던 거로 따지면 첫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동기 조상기라는 놈이 첫 번째 있었죠. 동기 조상기. 다음에 두 번째는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병렬 콘덴서가 되겠죠. 병렬 콘덴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하에 대해서 직렬로 설치하는 직렬 콘덴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로다가 L을 설치해. 그래서 이걸 병렬 리액터 또는 뭐라고 합니까? 블로 리액터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빠르게 느리게 다 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밖에 없었다. 빠르게 느리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연속적으로 조종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해드렸었죠. 연속적. 그 다음에 어차피 요놈은 무부하로 운전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운전 또는 우리가 시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력용 콘덴서는 빠르게만 할 수 있고요. 진상. 직렬 콘덴서도 빠르게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느리게만 하니까 지상만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얘는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연속적이지만 얘는 하나밖에 못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바로 계단적 조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시운전이 가능하지만 얘는 할 수가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눈으로 딱 보더라도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는 딱 표시가 돼.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이놈을 기준 잡아서 얘와 아니면 얘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었고 조상설비가 아닌 게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제한 나머지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상순 표시기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요거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23번 얘기 들어갑니다. 23번도 똑같은 조상설비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요. 송전기를 통해서 콘덴서와 리액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여기 동그라미 빵 쳐놓을까요? 리액터를 직렬로 연결했다. 바로 누구야? 직렬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선로가 만약에 연결돼서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에다가 첫 번째 설치하는데 개폐장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직렬로 코일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코일이 하나 또 들어가. 이게 바로 방전 코일이야. 그래서 요놈이 바로 누구야? 직렬 리액터. 요놈이 누구야? 방전 코일. 요놈이 누굴까? 전력용 콘덴서가 되는 거죠. 이 세 마리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 뱅크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 이 직렬 리액터 지금 요거 물어봤죠? 요건 바로 몇 고조파 제거? 바로 5고조파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칙은 그건 알고 가셔야 돼. 원칙은 얘는 고조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고조파가 누구야? 3고조파야. 그래서 3고조파를 없애러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서 3고조파가 잡혀버린 거야. 왜? 델타 결선 쓰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잡히니까 그 다음 문제되는 게 5고조파. 그래서 얘가 5고조파를 몇 프로 잡아줍니까? 바로 6% 설계를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5고조파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24번 들어갑니다. 24번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원동기로 이용되는 가스터빈의 특징을 우리 가스터빈 동그라미 빡쳐놓을까요? 가스터빈. 전기터빈과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가스터빈은 주로 언제 많이 씁니까? 첨두부하용으로 많이 쓰죠. 왜? 기동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부하 급변에 잘 견디기 때문에 요렇기 때문에 가스터빈을 쓰는데 그 옳은 것을 찍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 4번 쭉 있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바로 몇 번에 나왔어요. 2번에 보시면 기동시간이 짧고 조작이 간단하므로 첨두부하 발전에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놈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할게 부하 급변에 잘 견딘다. 요 얘기도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24번은 간단히 끝내드렸고요. 다음에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25번은 고장전류 중에서 단락전류에 대한 얘기인데 단락전류를 제한 밑줄을 빵 칠게요. 우리는 단락전류 제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많이 물어본다 그랬어. 요것도 적어놔야 돼. 차단기 용량 감소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죠. 우리 차단 용량 감소하려면 차단 용량은 뭐야? 전격 전압에 3, 4, 2번 루트 3 전격 전압에 고장전류, 전격 차단전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놈이 바로 단락전류가 될 건데 이 단락전류만 줄이게 되면 차단 용량이 줄어드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누굽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리액터를 설치하는 거죠. 요게 바로 무슨 리액터? 한류 리액터라고 하는 놈이죠. 그래서 25번에서는 한류 리액터라고 되어 있는 바로 몇 번에 있다? 3번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26번 들어갑니다. 26번 7장 피렉에 대한 얘기죠. 피렉이 구비 조건 아닌 것 물어봤어요.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피렉이의 구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외웠어. 작을수록 좋은 거.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제한. 이 두 가지는 작을수록 좋잖아. 그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해. 이거 알지? 근데 모르는데. 그럼 제가 맨날 충격을 먹어. 그 충격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아니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작을수록 좋아요. 제한도 작을수록 좋고, 그래서 충격과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작을수록 좋아야 돼. 나머지는 다 클수록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은 바로 뭐야? 충격, 방전, 개시전압. 충격파가 흘러왔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 요거는 낮을수록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한전압. 제한전압이 뭐야? 방전 중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러면 그만큼 변압계도 분담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전압이 높게 되면 변압계에도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절연이 두꺼워져야 돼. 그죠? 왜? 병렬 회로가 되면 전압은 똑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충격과 제한은 무조건 뭐 할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에서는 작을수록 좋아야 되는데 충격이 클수록 좋아요라고 되어 있는 바로 몇 번? 2번이 잘못 설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이해 가시려나 모르겠네. 좀 부족한데요? 라고 하신다면 제 수업 듣는 것을 강추합니다. 다음에 27번 들어갑니다. 5장 고장 계산에 대한 얘기인데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문제예요. 삼상 송전선로 선간전압이 100kV 기존 용량이 10,000kV일 때 1선당의 선로 리액턴스 150Oh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 요거 알고 있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입니다. 자, 전류가 있으면 2분의 IZ 곱하기 100. 그죠? 2분의 전압 2분의 IZ 곱하기 100. 근데 전류가 없어. 그럼 뭐 V제곱? 10 V제곱 PZ가 들어가야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전류가 없죠. 전류가 없으니까 뭐 V제곱? 10 V제곱이야. 10 V제곱. 뭐 Z? PZ.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 조심할 거.
요 놈의 단위는 누굴 써야 돼? kVA. 요 놈의 단위는 누굴 써야 돼? 킬로볼트라고 써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눈치챘어야 돼.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류가 있으면 2분의 IZ 곱하기 100. 전류가 없으면 10V제곱. 아니 한 번은 2라고 하고 왜 한 번은 V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2라고 한 거는 상전압이야, 상전압. 그 다음에 V라고 표시하는 건 선간전압을 그대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거든. 선생님 나는 이게 선간인지 상인지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대략 20년간 수업을 하면서 항상 상이란 놈은 2라고만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간은 무조건 V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2라고 표시하면 아 상전압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V라고 표시하면 아 얘가 선간전압이구나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공식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숫자를 갖다가 일단 10V제곱이니까 10 곱하기 V값이 얼마입니까? 100kV니까 100의 제곱. 그 다음에 P값은 10,000kVA라고 했으니까 0이 4개 곱하기 리액턴스가 15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에 0이 5마리 빼주니까 15만 남겠네. 결론은 몇 프로야? 1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7번은 산수 문제가 되겠다. 답은 3번. 근데 솔직히 저도 보니까 수학보다 산수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넘어가서 28번 들어갑니다. 28번. 3장 조상설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배정에 통해서 전력용 콘덴서 밑줄 빵 치겠습니다. 우리 전력용 콘덴서가 바로 뭡니까? 부하에 대해서 병렬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콘덴서라고도 하는 건데 이놈을 설치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어. 우리 병렬 콘덴서 설치하는 이유는 바로 뭐야? 바로 전력 손실입니다. 그죠? 역류를 개선합니다라고 끝내면 안 돼. 역류를 개선해서 전력 손실을 감소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1번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 야, 전력용 콘덴서 뭐야? 그럼 역률 개선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야, 도둑놈이 뭐 하는 놈이야? 했더니 여러분들이 문 따는 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왜 문을 땄냐 이거지. 뭔가를 훔쳐가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목적으로 훔쳐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문을 딸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전력용 콘덴서라는 것도 전력 손실을 감소하는 게 주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률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29번 들어갑니다. 29번은 수요와 부하 10장 배전솔로 특성값 계산에서 변압 용량 고해에 따른 얘기가 될 건데 수전 용량에 비해서 첨두부하가 커지면 첨두부하 최대 전력이 커지게 되면 부하율 동그라미 빵 칠게요. 부하율 우리 부하율은 F로 표시할게요. 자 부하율은 뭐 평치시야? 술채써 부평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술채써 부평최시. 자 이렇게 기본식이 될 건데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첨두부하가 커지면 최대 전력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부하율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낮아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은 부하율이 뭐야? 부하율이라는 것은 부하를 얼마만큼 이게 고르게 쓸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기간 동안에 부하의 변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자동차의 연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속도를 막 갔다가 조금 갔다 하면 막 연비가 안 좋잖아요. 꾸준히 갈 때가 좋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낮아진다 답을 2번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30번 들어갑니다. 30번에 보시게 되면 접지에 대한 얘기예요. 중성전 접지. 보호 계정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동그라미 빵칩니다. 밑줄 쳐놓을게요. 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려면 어때야 돼?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클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바로 무슨 접지? 직접 접지가 되겠죠. 자, 직접 접지 볼까요? 직접 접지는 첫 번째 지락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장애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도 최대로 가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유도장애가 발생하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우리가 얘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야. 바로 지락사고 시에 이 전위 상승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죠.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변압기에 먼저련이 가능하다. 단절연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단절연이 가능해요. 전이상승 최소예요.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직접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번에서도 직접 접지에 대한 얘기가 될 거니까 답은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1번 들어갑니다. 이것도 10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요와 부하에서 비환학교용량 구하는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는 수용률에 대한 문제죠. 전동 설비가 250W, 전열 설비 800, 전동기 설비 200, 그 다음에 기타 설비가 150인 수용가가 있다.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910이라면 밑줄 수용률. 31번은 수용률에 대한 얘기야.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하이론, 뭐평채씨, 부평채씨. 근데 수용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는 거야? 뭐 챘어? 술 챘어? 라고 따지는 거야. 술 챘어? 술 챘어? 부평채씨라고 외우는 거야. 이러면 한 방에 다 외울 수 있다고. 자, 얘를 갖다가 100분율 표시할게요 라는 얘기인데 수용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용가에서 설비 이용률을 말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거 전체 중에 가장 많이 쓸 때가 얼마 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를 해볼게요. 밑에 첫 번째 250, 그 다음에 두 번째 800, 세 번째 150, 네 번째 200 이렇게 전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쓸 때가 910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잖아. 그죠? 얘를 갖다가 뭐로 표시해라? 100분율로 표시하면 되겠죠? 밑에 들 때는 얼마 나올까? 1400 나오겠네. 1400분의 910 대략 60% 좀 넘겠네. 그죠? 계산해 보시면 뭐 이거 여러분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65% 나와 있는 답은 1번하고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3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2번 7장 이상전압에 대한 얘기인데요. 송전선로에서 역섬락 동그라미 빵 칠게요. 이거 전에 보니까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역섬락. 자,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못 그린다 하지만 MC민보단 잘 그립니다. 그죠? 만약에 선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맨 꼭대기에는 바로 그렇죠. 가공지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은 뭐를 하게 돼 있어요? 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접지. 자, 하늘에서 번쩍 누가 떨어집니까? 낙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통해서 나가야 될 것이야. 그런데 얘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 못 내려가? 저항이라는 놈은 방해하는 거잖아.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요 놈이 거꾸로 치고 올라간다고. 선로로.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갖다 우리 먼 섬락됐다, 역섬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야. 결론은 누가 크기 때문에 얘가 커서 그런 거죠. 얘가. 그러면 반대로 역섬락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줄이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길게 묻어줘야 되겠지. 바로 내설지선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섬락이 언제 생긴다? 철탑의 접지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2번에서는 철탑의 접지 저항값이 커집니다라고 했을 때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3번 들어갑니다. 7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어요. 1번 송전선로 유도장애를 억제하기 위해서 접지장은 보호장치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 해야 된다. 자, 우리 작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 그죠? 그죠? 좀 전에 제가 작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걸 보시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택했어요. 이렇게 선로에서 이렇게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어디선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지락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중성점을 이제 접지해서 들어갈 건데 여기에 저항을 설치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요 놈이 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직접 접지였잖아. 직접은 얘가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 불평 때문에 전압이 뜨겠지. 그 엄청나게 높은 뜬 전압이 저항이 작으니까 이쪽으로 슝 하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만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되니까 모두 유도장애도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송전선로 유도장애를 억제하기 위해서 접지장은 보호장치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 해야 된다는 게 클수록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클수록 유도장애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은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4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34번 들어갑니다. 34번. 사장 중성점 접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송전선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가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우리 중성점 접지 왜 합니까? 첫 번째, 계정 동작 확실하게 하려고, 변압기 단절하려고, 유도장애 억제하려고, 안정도를 좋게 하려고, 뭐 전위 상승을 최소로 해서 변압기 단절을 하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코로나를 방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성점을 접지한다 그래서 코로나가 방지되는 건 아니야. 이 코로나가 방지되는 건 굵어지면 방지되는 거지 접지한 거하고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방지는 바로 뭐야? 복도체 방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5번 들어갑니다. 35번 1장 전선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철탑으로부터의 전선에 오프셋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옵셋 주는 이유로 가장 알맞는 것 했는데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 철탑을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선로가 지나가고 여기에 선로가 지나가고 여기에 선로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빙설이나 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빙설이 묻었다가 녹아서 떨어지면 상하로 출렁출렁, 상하로 출렁출렁, 상하로 출렁출렁. 그죠? 예. 근데 간격을 주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없지. 이렇게 간격 주는 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 뭐를 줬다고 그래요? 오프셋을 준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옵셋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주고 날개 기록지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해봐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선로가 가고 선로가 가고 선로가 갔을 때 상하선 간에 출렁출렁하다 서로 부딪힐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옵셋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바로 하선 간에 무슨 사고? 혼촉 사고가 발생해. 부딪히는 이 혼촉 사고를 뭐 하겠다?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상하선 간에 무슨 사고 방지? 단락 사고 방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상하선 간에 혼촉 사고 방지, 단락 사고 방지. 이게 바로 옵셋을 주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6번 문제 가볼게요. 36번은 보호기에 전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성점 저항 접지 방식의 병행 이외선 동그라미 빵 쳐놓을까요? 병행 이외선. 이외선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외선이란 말이 있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지락사고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지락사고. 우리 지락사고 하려면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될까? 접지계전기 있어야 돼요. 접지계전기. 그라운드 릴레이. 그죠? 근데 이외선이니까 어느 회선인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 셀렉터가 들어가야 되겠네. 결론은 누구야? SGR이 들어가면 되겠지. 선택 접지계전기.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을 잡았고요. 다음에는 37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37번은 수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력 발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37번. 다음 중 수력발전소 저수지 용량 등의 결정 밑줄 빵 칩니다. 저수지 용량. 우리 저수지 용량, 제가 커피를 많이 먹는데요. 커피 양을 좀 많이 먹으려면 뭐가 결정될까? 커피 양이 많으면 그릇의 양이 결정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컵 사이즈가 결정되겠지. 얘도 똑같은 얘기야. 저수지 용량을 사이즈를 결정했다는 얘기는 물의 양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결론 뭐야? 1년 동안 내린 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내린 물을 다 쌓아 놔야 될 거 아니야? 쌓아 놓으니까 적산이 되겠네요. 결론은 여기서는 바로 누가 필요하다? 적산 유랑곡선이 필요한 거죠. 적산. 계속 쌓아놓는. 그래서 1년간의 물량이 쌓이면 1년 동안 물이 이만큼이 쌓이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맞춰서 저수지 사이즈를 결정하겠지.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산 유랑곡선에서 답은 1번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다음에 38번 들어갑니다.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절연업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송전교통 절연업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다. 밑줄 하나 쳐둘까요?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다. 절연 레벨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절연 협조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절연을 잡으면 맨 앞에 무슨 갈비? LA 갈비, 즉 피레기를 설치해야 되겠지. 그죠? 피레기가 들어가고 요 놈보다는 변압기의 절연을 두껍게 하고 요 놈보다는 결합 콘덴서의 절연을 두껍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선로 애자를 더 절연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겠지. 이 순서. 요 맨 앞에 들어간 건 피레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레기라고 되어 있는 답을 1번 하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9번 들어갑니다. 39번은 8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음과 같이 200/5, 그러니까 1차의 CTB가 200일 때 2차 축에 가는 CT는 5A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요 CTB를 갖고 있는 변류기를 1차 측에 150A의 평형, 삼상평형으로 흐를 때 밑줄, 삼상평형입니다. A, B, C상이 있으면 여기도 150, 여기도 150, 여기도 150이라는 얘기죠. 그때 전류기 A3, 전류기 A3에 흐르는 전류물을 봤는데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자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편의상 A상, B상, C상이야. 근데 모두 다 똑같아. 150A 흘러간대. 근데 여기에 CT가 설치되고요. 여기에 CT가 지금 설치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묶어서 여기가 A3.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놈이 A2. 여기서 나온 놈이 A1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붙들어 맺어 있다라는 얘기죠. CTB는 얼마짜리 썼습니까? 1차가 200 올 때 2차는 5로 줄이겠다. 40분의 1로 줄여서 가겠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요 놈이나 요 놈이나 어차피 다 평형이니까 똑같으니까 150이 흘렀을 때 얼마인지 볼까요? 150이 흘렀을 때 전류계 2차로 갈 때는 얼마야? CTB 역수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200분의 5가 되겠네. 결론은 200일 때 5가 갈 건데 150일 때는 얼마 가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결론은 3.75A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3.75A, 여기도 3.75A입니다. 이 두 개가 합성돼서 일로 갈 거야. 그런데 그냥 산술합이 아닙니다. 벡터합으로 가야 되겠지. 왜? 얘와 얘는 120도, 얘와 얘는 120도, 얘와 얘도 120도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A1 전류계 지지값을 요걸 기준 잡으면 A2는 얘와 120도 이상 차이가 가지니까 여기에 있겠죠, 여기. 여기가 A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3는 뭘까? 요 놈하고 합성한 요 사이즈가 되겠죠. 요게 바로 A3라는 얘기예요. 딱 봐도 요 놈하고 사이즈가 같아 보이잖아. 그죠? 그대로 3.75가 답이죠. 아니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나? 그 평행사변의 원리 해갖고 요 사이즈 A3를 한다면 A3는 어떻게 구합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2배의 A1, A2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할 수도 되고 아니면 우리 벡터적으로 봐도 한 방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75 답은 1번 하고 잡아줄 건데 이거는 뭐 관연도에 많이 나왔던 단골손님이야.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40번 들어갑니다. 자, 40번도 8장 보호 개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력선 반송 전화장치를 밑줄, 반송 전화장치, 송전선에 연결하는 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뭡니까? 했는데 우리 반송 전화장치가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도 전화 쓰잖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걸 외워라 쉽게.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 집에 있는 전화는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결합 상품으로 묶을 때가 가장 싸다고 그랬잖아. 결합 콘덴서 결합이란 말만 들어가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1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3회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